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양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도 오늘 개파락까지 하면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0.62까지 찍었다가 정말 그냥 살짝 꼬리 그냥 정말 살짝 200일선 지지받고 나온 형태이고요. 뭐 양매도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지지선이 코스피보다는 봉 하나가 더 밑에 있죠. 그래서 코스피보다 더 밀렸다고 보고 있고요. 뭐 장중에 뭐 외인이 조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흔드는 모양새도 아니고 그냥 거의 정말 주구장창 팔았어요. 주구장창 그냥 개인은 주구장창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이때부터서 저희 이제 리딩반은 좀 손절할 거 손절하고 하면서 현금을 지금 많이 좀 챙겨놓고 지금 거의 관망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 매매를 하더라도 아주 소액으로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뭐 비중 실어서 매매할 자리 절대 아닙니다. 매매를 아예 쉬거나 아주 비중 줄여서 이 장을 내가 뭐 경험해봐야겠다. 매매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절대 지금 뭐 무리해서 베팅할 장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날 투매 나왔던 이날의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제 뭐 미들 지지선이라고는 740포인트 근처에 있는 200일선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또 깨면 믿을 만한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둬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뭐 이제 박스장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좀 많이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좀 많이 흔들면서 우리 개인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정말 계속 샀던 것 같아요. 계속.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샀던 것 같고, 이 쌓여있는 개인의 물량을 얘가 가더라도 털고 가야 될 것이고요. 못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 계속해서 제가 뭐 거의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증시를 상승시킬 모멘텀이 아예 정말 전무예요, 전무. 그래서, 좀 좋지 않다. 아까 또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역성장까지 이제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경제 지표 비롯해서 좋은 게 지금 없어요. 좋은 게. 뭐 정말 믿을 거라고는 그냥 저평가, 거기다가 지금 뭐 환율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믿을 거라고는 이제 저평가라는 인식으로 뭐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거치고 나서 외국인이 수급으로 그냥 땡겨주는 거 외에는 우리 증시 자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참 없다. 그래서 당분간 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매매를 하시더라도 뭐 이렇게 막 싸다고 tum에 떨어지는 거 막 잡지 마시고요. 항상 확인하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그렇게 매매하시는 장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저 이제 리딩반은 매매가 지금 없고요. 보시면은 상한가도 뭐 이런 종목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종목 이런 종목 하나 있고 상승률 최고가 동성제약인데 18%예요. 20% 넘는 급등주가 하나도 없었다. 동성제약도 제가 뭐 아까 좀 재료를 봤는데 좀 이 정도 상승을 할 만한 재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논문 실린 정도로 이 정도 상승 좀 아닌 것 같고 오늘 뭐 신규로 관심 종목이 추가할 만한 기준봉 종목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를 저희가 21선 이렇게 깬 음봉에서 손절하고 나왔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뭐 카톡방에서도 뭐 이 정도 때 정리하시라고 혹시 손절 못하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 때 이제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또 상승하면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또 못 파세요. 못 팔으셨을 겁니다. 근데
내가 또 먹은 수익률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투매로 떨어지면 또 못 팔아요. 정리 웬만하면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얘가 전형적인 그 설거지 할 때 많이 나오는 파동이에요. 아무 뉴스도 없고 재료도 없이 그냥 세력들이 만들어낸 파동이고, 뭐 물론 또 내일부터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리가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 여기서 만약에 정리를 못 했는데 더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면 다시는 이 가격대를 볼 수 없는 종목이 될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한번 해먹고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음, 뭐 해먹고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물리면 이 시간을 또 어떻게 견뎌내실 거예요. 이 시간을. 그래서 웬만하면 더 상승하길 바라기보다는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개인 매매로 좀 했던 종목들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CJ 푸드가 일봉상으로는 꽤 그래도 매력적인 자리에 왔다고 저는 좀 판단이 들었어요. 급등 후에 이음봉 나온 다음에 도지 나오고 상승. 급등 후에 이음봉 나온 다음에 도지 나오고, 뭐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렇게 정직하게 내일 급등을 주려나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지지받는 구간에서 제가 쓰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요, 아무리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완전히 강력한 지지선이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거 무턱대고 걸어놓고 매수를 했다가는 쫙쫙 밀려드려요. 이따가도 제가 좀 종목들 보여드릴 건데, 좀 높게 사더라도 또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따라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 때, 그리고 제가 쓰는 이제 절대선 위에 올라탈 때, 저는 이제 이 선 밑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올라타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여기서 사서 슈팅 나올 때 일단 한번 팔고, 뭐 많이는 안 먹었어요. 한 2%? 요즘 장은 1, 2%도 감사하죠. 그다음에 우성사료가 오늘 이런 선들은 뭐 나중에 그어 놓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을 수 있는 지지선입니다. 이렇게 급등이 상한가 나올 당시에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지지선을 그어 놓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뭐 잘 지지받고 내가 사용하는 지표랑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잘 사용해서 이렇게 15분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장중에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3분봉도 보고 뭐 2분봉도 보고, 때에 따라서는 더 디테일하게 잡을 때는 틱 차트까지 봐요. 그러면서 매수하는 거지, 무조건 지금 내가 생각한 타점에 왔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이 큰 그림 안에서 지지가 오고 그 안에서 짧은 흐름으로 3분봉상 뭐 싼바닥을 만들고 틱 차트에서 쌍바닥 만들고 이런 거를 보면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1일차에는 이제 매매를 못했고, 2일차에 얘가 제가 이제 사용하는 절대선으로 눌린 다음에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되면 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냐면 개파락을 해버리죠. 개파락하면 웬만하면은 매수 템포를 한 템포 정도 낮춘다든지, 개파락하고 나면 이제 뭐 좀 이렇게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락세가 진정되는 거 보면서 좀 이제 접근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받고 이런 흐름, 절대선 이런 식으로 올라탈 때, 이럴 때 탈 때 올라타서 사서 슈팅 나올 때, 이것도 뭐 한 1.5% 2% 감사합니다. 요즘 장에서는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고요. 뭐 제가 이런 매매는 따로 인증을 안 해도 수차례 제가 그 개인 계좌를 오픈을 했고, 이따가도 또 올려드릴 비중 조절 관련해서 장세에 따른 비중 조절 방법에 관해서, 이 비중 조절이 정말 중수에서 고수로 가는, 그렇다고 제가 고수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주식시장에서 잃지 않고 벌고만 있으면 저는 고수라고 생각해요.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갖추게 되면 모든 뭔가 이 해결들이 좀 되거든요. 중수 정도 되면 웬만하면 그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나 매매
패턴 정도는 다 익히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건데 그 비기가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팁을 제가 실제 제 계좌랑 연동해서 보여드리는 아무튼 영상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고, 흥구석유는 제가 이때 지금 샀어요. 3시 한 15분쯤에 샀는데 갭도 좀 떴네요. 거의 이제 종가 베팅 형식으로 들어갔고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첫 눌림, 급등 후에 첫 눌림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절대선 굉장히 잘 맞지 않나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이 절대선 매매를 이 리딩으로 구현하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이 너무 주가의 위치가 항상 고점이고 어, 확 깨면은 빠르게 손절하면 되는데, 리딩에서는 이게 회원님들이 손절을 잘 못하시니까 그걸 제가 고려를 많이 해야 돼서. 칩셋 미디어도 급등 후에 첫눌림, 급등 후에 첫 눌림인데 전고점 부근 지지받는 모습이죠. 근데 막 떨어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이자 이렇게 이런 건 뭐 다 그을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신비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상승 시에 지지받았던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다 이제 미리미리 그어 놓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이 좀 괜찮은 장이었으면 아마 오전 빠른 툼에 이 매매법도 정말 그 수익 많이 줘요. 했을 텐데 이거는 좀 장이 안 좋아서 패스했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지지받고, 하지만은 급하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슈팅 나오면 와 지지받고 살라 그랬는데 놓쳤어 하고 막 또 추격 매수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절대선이 올라오고 닿죠. 또 닿는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지지받고 돌아 나가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될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갔는데, 뭐 일단 오후에 갭이, 종가의 갭이 좀 떴고, 아무튼 저는 이제 홍구석유랑 칩셋 미디어 두 종목이 이제 종배가 들어갔는데, 이 매매가 좋은 게 뭐냐면 손절도 짧아요. 비교적 이런 식으로 한번 튀었다가 가지 못하고 만약에 절대선 깬다거나 이런 뭐 지지선 구간 깨면 손절 짧게 뭐 2% 3%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됐고, SFA 반도체는 얘가 내일 되면은 이런 식으로 5일선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5일선에서 닫고 어, 좀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돌아 나갈 때 반등 먹는 작전도 좀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5일선 깨면 또 3일차나 4일차에 투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7.5일선 반등 그 다음에는 노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국일제주도,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상한가 들어갈 당시에 뭐 이런 식으로 지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종가 부근에서 제일 먼저 존재하는 지지점들을 이런 식으로 구워놓고 다음날 오전 일찍 여기를 오전에 꼬리로 싹 주고 급등 이렇게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 매매도 거의 정말 뭐 5분, 10분 만에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저는 장 좋을 때 많이 합니다. 근데 리스크는 쭉 떨어져 버릴 수도, 투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되는 매매고요. 국일제지는 이 타점을 이제 제가 그어놨는데 주지는 않았죠. 주진 않았고, 아까 흥구석유가 타점을 준, 흥구석유가 아니라 칩셋 미디어인가요? 칩셋 미디어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매매법에 타점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일찍 주고 매수돼서 급등. 이렇게 되고, 국일제지는 어제 이제 이 전고점 부근을 갭을 띄어서 이렇게 좀 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갭 띄우고 오전에 음봉으로 쭉 밀려버리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기가 겁나죠. 하지만 정확하게 뭐 반등은 나왔는데, 야 매수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은 장중에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졌을 거니까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어, 얘는 만약에 뭐 여기서
더 가면은 뭐 어떻게 추격 매수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이 전고점 부분까지 한번 다시 오면 그냥 얼추 또 5일선도 올라올 거예요. 이런 자리가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점이 될 것 같고요. 마니커는 이제 내일 단일가가 풀리죠. 뭐 단일가 풀리고 또 얘도 뭐 날라가면 뭐 추격 매수할 자리는 절대 아니고요. 음봉으로 떨어지면 7.51선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받쳐놓고 사면 안 됩니다. 물론 쑥 주고 훅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지받고 좀 이렇게 횡보하다가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방법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쌍바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의 매수 타점을 잘 이렇게 대입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실점을선 깨면 손절하시고 11선에서 다시 보는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되고 아주 매력적인 자리는 사실은 여기에요. 상한가 나오고 첫 봉의 저점 부근. 네, 여기까지 눌리려면 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몇 번의 반등은 좀 주면서 떨어질 건데 그 반등이 이제 7.51선, 11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진 디스플레이는 저는 이제 관종 좀 삭제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유는 뭐냐 이 정도 떨어지면은 굉장히 다이렉트로 떨어지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긴 한데 이런 테마나 급등 이게 뭐 테마주 급등주 성격보다는 이제 수급주 성격이 강한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어떤 패턴을 많이 보일 수 있냐면 이런 애들처럼 고점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패대기 쳐버리는 모양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레이도 뭐 이렇게 섣불리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패스할까 관종 삭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넷이랑 마니커랑은 거의 차트의 위치나 뭐 모습이 비슷한 상태고요. 얘도 뭐 여기서 뭐 더 간다고 추격 매수할 자리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떨어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음,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7.51선 매매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S넷도 그렇고 마니커도 그렇고 주가의 위치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정도를 보고 있긴 한데 이 위에서 조금 매매하기엔 조금 장이 좋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정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지지받는 거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7.51선이랑 11선 사이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넷도 마찬 가지인데 얘는 한 여기까지 조정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에 만약에 또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강력하게 지지 후에 돌린 모습 나오면 이런 식으로 7.5일선 올라오고요. 그럼 또 매매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 타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커스는 제가 한 이틀 전부터 계속 종목이 끼가 너무 좋고 반등 너무 잘 주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뭐 이렇게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중에 뭐 저도 매매를 해봐야 뭐 두세 종목 많아야 세네 종목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집중 아니라고 뭐 전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끼가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제 뭐 신용도 찾고 이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얘는 뭐 얘도 좋은데 뭐랄까요? 확실한 재료가 없어서 조금 애매하다. 좀 애매하고 TNR 바이오나 뭐 모바일 리더 이런 종목들이 좀 다 비슷한 애들인데 TNR 바이오도 조정받으면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장이 안 좋으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등 주고 뭐 물량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패대기 쳐버리는 경우 되게 많다는 겁니다. 패대기 조심해야 되는 장이에요. 고점에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 고점에서
개미 꼬시려고 장대 양봉 뽑아주고 패대기 많이 쳐요. 아까 인선 ENT처럼요. 그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도 뭐 어벤져스 수혜주로 지금 오르고 이러고 있는데 재료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종목은 너무 괜찮은데 재료가 어벤져스 흥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도는 뭐 CJ, CGV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재료가 좀 억지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종목입니다. 끼는 좋은데 고민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주가 형성되는 거 보고 만약에 11선 올라오는데 여기서 양봉 도지 하나 정도 만들면은 짧게 손절한다고 생각하고 뭐 들어가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얘 말고도 지금 좋은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이 차고 넘쳐서요.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전파기지국은 원래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어놓고 이타점 기다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반등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여기 떨어져도 그다지 메리트 있는 자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타점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당분간 저는 11선 깨고 11선이랑 21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좋을 때는 어떤 테마나 종목이 올라오면 계속해서 해먹을 수 있는 구간을 주면서 떨어지더라도 주면서 떨어지는데 장이 안 좋으면 뽑아내고 급하게 털어먹고 그냥 쭉 가버리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11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수익주는 21선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급등주 단타 종목들은 한 11선 정도가 11선 위에 있을 때, 좀 더 타이트하게 하면 5일선 위에 있을 때 힘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11선 위에 있을 때 힘이 좋고, 11선 깨면 또 힘을 좀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21선 지지는, 좀 확실하지 않는 이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로보로보도 제가 이 타점 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잡죠. 왜냐면은 이미 이 타점 살짝 위에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와버렸잖아요.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파동만 그려봐도 여기까진 떨어져야 파동만 그려봐도 그렇잖아요. 이런 하락 파동 후에 이런 급등 그 다음에 떨어지려면 여기까진 떨어져야죠. 한 4,000원까지. 그러면은 딱 뭐 이 정도 부근 기준선 매매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선 밑 21선 밑에서 노는 종목들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는 이상 당분간 좀 안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코일 패션은 여기까지 한번 다이렉트 틀어주면 한번 해볼 것 같긴 한데 얘도 그 수급주로 봐야 되잖아요. 뭐 테마주보다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키스트는 어제 종배에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졌는데 오늘 완전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뭐 항공주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가 상승 후에 뭐 하락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면은 10% 여기서 여기까지가 10% 하면 얘는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10%씩 두 번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준 애라고 치죠. 얘가 A인 거예요. 근데 B라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아유 다시 할게요. B라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이런 패턴을 보인다고 치죠. 아까 A라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좀 더 길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반등이. 그러니까 얘는 10%씩 두 번이 나온 거고 얘는 20%짜리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실 이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패턴이 더 사실은 수익 내기가 좋을까요? 뭐 개인차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A 패턴이 사실은 수익 내기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잡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쭉 밀려버리면 우리는 결국에는 크게 손절을 하거나 아예 그냥 포기하고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면서 떨어지면 사고 사고 뭐 하다가 반등 시에 수익 내고 나오고 사고 사고 뭐 반등 시 수익 내거나 뭐 익절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버리면 뭐 그냥 손절 아니면은 그냥 물려서 포기한 상태에서 급등.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뭐 현대바이오 같은 패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20% 급락 후에 30% 급등. 이런 거 잡기는 진짜 쉽지가 않죠. 근데 최근 장이 안 좋을 때 사실은 이런 패턴이 더 많다. 나와 반등 나와야 할 타점에서 안 나오고 한 템포 더 밀리고 반등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패턴이 좀 이제 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요 정도 지금 뭐 보고 있고 어제 방송에서 셀리버리랑 ABL 바이오가 뭔가 조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셀리버리도 큰 상승을 줬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ABL 바이오를 셀리버리가 아니라 ABL 바이오를 어제 거의 종배 형식으로 들어갔다가 뭐 이것도 한 2, 3% 먹고 나왔는데 셀리버리 들어갈 걸 그랬어요. 어차피 얘가 대장이었는데 예전에 ABL 바이오를 저희가 손절하고 나온 기억이 있어서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이 좀 작동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점점 방송이 길어져서 이제 기본 30분 정도 해야 되네요. 미치겠네요.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